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로마 대학 부속병원 정신과에서 정신박약 아이들의 치료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그는 정신장애의 치료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학적인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1907년 어린이의 집이라는 유아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육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의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의사들의 반발로 인하여 1910년에는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본거지를 두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지역에 몬테소리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육을 위해 협회를 조직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39년에 인도에서 활동하는 도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하지 못한 채 1945년까지 인도에 남아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6년에야 네덜란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다가 1952년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몬테소리의 아동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소리는 이타르와 세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동의 발견에서 출발하여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노작을 중시하는 사상을 펼쳤습니다. 인간은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에너지에 의해 스스로 탐색하고 발전해 나가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동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아동은 성인에 의해 배우기보다는 아동 자신이 스스로 환경과 접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아동은 성인의 축소형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와 성장 속도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각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아동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의 집 개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빈민촌 산 로렌조에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일터에 나간 동안 난잡한 놀이로 주변 물건을 파괴하는 등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택 관리자는 관리시설을 만들고 몬테소리를 위촉하여 어린이들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파손한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 1월 6일에 그는 이곳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그가 만든 교구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교구를 선택하여 작업하면서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몬테소리가 어린이들을 관찰한 내용을 4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성적 측면에서 어린이들은 반복, 질서, 침묵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반복되는 것, 질서가 있는 것, 조용히 놀이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느낍니다. 둘째, 이성적 측면에서 아이들은 선택의 자유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의미한 놀이보다는 작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달콤한 것을 거절할 줄도 압니다. 이성으로 감성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덕성의 측면에서 상과 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덕성에 의한 강요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자율성이 가능합니다. 넷째, 배움의 가능성 측면에서 어린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자기 훈련을 합니다. 스스로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쓰기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몬테소리의 노작 이론, 즉 작업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작업을 통하여 인성을 형성하고 자신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아에게 바람직한 작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하려는 내적 충동이 있을 때 스스로 작업의 매력을 느끼고 즐기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린이는 출생 이후부터 6살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주변의 요소를 파악하는 감수성이 민감합니다. 어린이는 민감기의 다양한 환경적 자극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자기를 잊고 놀이에 열중하거나 작업에 열중하므로 적당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몬테소리의 정상화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상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작업을 통해 진정한 흥미, 만족을 느낌으로써 내적 훈련과 자신감을 발달시킵니다. 정상화된 어린이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각은 환경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지 능력은 외부 세계와 접촉했을 때 자발적인 집중이 가능합니다. 감성은 작업을 수행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성은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침묵을 사랑합니다. 이성은 작업을 다한 이후에 그 교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소유 본능을 승화시킵니다. 의지력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활동을 주도합니다. 의지력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담은 복종으로 발전합니다. 결과는 독립성과 주도성을 갖습니다. 만족감과 기쁨을 누립니다. 자발적인 자기 훈육을 이룹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몬테소리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소리는 교사를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첫째, 환경의 유지와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치밀한 질서, 정결한 교구, 매력적인 환경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둘째, 동기 유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조력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방임자입니다. 어린이가 일단 작업에 집중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 주의, 조력 등이 모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니일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니일은 인간의 본성은 신이 주신 것이기에 어린이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니일의 아동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본래 현명하고 현실적입니다. 둘째, 어린이들은 본래 성실합니다. 셋째, 어린이들은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들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18세까지의 어린이들은 가능한 한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실컷 논 어린이들은 성장한 후 어린 시절의 놀이에 미련이 없이 직업의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어린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이타적 행동은 나중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타적 행동을 강요하면 위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섯째, 어린이의 흥미는 직접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사회적 책임감과 같은 것도 18세 이후에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게으른 아이는 없습니다. 건강한 어린이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인지를 합니다. 밤새도록 댄스 파티에서 춤을 춰도 피곤을 모릅니다. 니일의 서머힐 학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머힐 학교의 기본 정신과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노는 것, 공부하는 것은 어린이들 자유에 맡겼습니다. 도덕적인 틀을 강요하는 일도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도덕적 용기와 행복을 얻되 어린이 스스로에 의한 자치 능력을 길러주고 선동에 동요되지 않는 균형 잡힌 인간을 육성합니다. 서머힐 학교는 자유와 창조적 활동을 중시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총회에서 규칙을 정하되 위험 방지를 위한 것과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입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숙제와 시험도 없으며 성적표도 없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지식 교육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는 성품 교육에 치중하며 아이들의 흥미와 놀이를 중시합니다. 슈타이너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1919년에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담배 공장의 사장 몰트가 회사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슈타이너에게 학교 운영을 부탁하였습니다. 슈타이너의 인간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7년 단위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 0세부터 7세까지는 모방의 단계입니다. 감각적 존재이기에 야단치거나 경고하는 것보다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2단계 7세부터 14세까지는 신체 발달에 의한 힘과 이성적 힘, 기억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모방보다는 체험과 느낌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파악합니다. 이 시기에 교사와 학생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적 권위가 요구됩니다. 3단계 14세부터 21세까지는 성숙해지고 교육적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각성된 이성의 판단력과 감수성이 발달하며 새로운 힘들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명확한 형태로 제시해주는 판단력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1단계는 모방 교육이고 2단계는 권위를 통한 교육이며 3단계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너무 일찍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판단에 의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 판단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유로 인도하는 교육은 제3단계의 교육에서 가능합니다. 슈타이너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4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인간은 물질적 육체입니다. 무기질의 광물계에 속하며 중력의 법칙에 따릅니다. 무기질과 자연의 요소로 구성되었기에 죽어서는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둘째,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유기체로서의 특징은 식물에서 발견됩니다. 식물은 중력의 법칙에 역행해서 밑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힘을 가집니다. 생성과 번식 유전 또한 생명 현상입니다. 셋째, 인간은 감성체입니다. 욕망이나 감정을 표출합니다. 감정은 식물에게 없고 동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외적 자극에 의한 반응입니다. 감정은 내면적 반응입니다. 넷째,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는 물질적 육체, 생명체,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되도록 합니다. 슈타이너의 기질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서양 의학의 시조로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로마의 갈레누스의 유형론에 근거하여 인간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담즙질의 사람은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둘째, 다혈질의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만 변덕이 심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셋째, 점액질의 사람은 조용하고 인내심이 많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넷째, 우울질의 사람은 걱정과 불안이 많고 삶에 대하여 늘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4가지 구성체와 기질이 혼합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아가 지배적인 담즙질 기질. 둘째, 감성체가 지배적인 다혈질 기질. 셋째, 생명체가 지배적인 점액질 기질. 넷째, 물질체가 지배적인 우울질 기질로 구분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아가 지배적인 담즙질을 보면 자아는 신체적으로 피의 순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아가 지배적인 담즙질의 아이는 신체에서 피의 순환이 매우 활발합니다. 따라서 공격성을 가지며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둘째, 감성체가 지배적인 다혈질을 보면 감성체는 신체적으로 신경체계로 나타납니다. 신경계는 감각작용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감성체가 지배적인 다혈질 아이는 감각의 작용에 따라 감정 변화가 풍부하고 끊임없이 흥미가 변하는 변덕스러운 기질을 보입니다. 셋째, 생명체가 지배적인 점액질을 보면 생명체는 내분비선의 체계로 나타납니다. 감성체는 감각작용에 의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내지만 생명체는 내면적 삶의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로 향하는 의지를 개발하기보다는 내면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물질체가 지배적인 우울질을 보면 물질체가 지배적인 아이는 물질체를 완벽하게 조종하지 못하여 억압을 경험하고 내적 존재는 물질체를 지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내적 장애를 느낍니다. 이런 기질의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내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지만 극복되지 않는 장애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슈타이너의 기질론은 그가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지학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에 아이들의 주된 기질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된 기질에 상반되는 기질을 권함으로써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의 기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질을 조금씩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서 이러한 기질로는 인간을 구분하는 편견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년간의 담임교사 제도. 독일의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4년 동안 같은 선생님이 담임을 맡습니다. 그러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8년 동안 한 선생님이 담임을 맡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의 삶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교육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급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발달 단계에 알맞게 나이에 맞추어 수업을 합니다. 자신의 학급에서 요구하는 지적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이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일 뿐 유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급시켜서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야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험과 성적표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등급을 매긴 성적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을 기술한 것을 증명서로 발급합니다. 증명서는 학생의 고유한 발달 특성, 성취하거나 성취하지 못한 것 등을 기록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이미 이루어 놓은 모습을 사진과 같이 보여줌으로써 부모와 학생을 각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교과서가 없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에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사는 일정한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교과서에 의해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의 소재를 이용하여 개방적 수업을 이끌어갑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노트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자신의 교과서가 됩니다. 다섯째, 주기적인 집중 수업. 매일 같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35주간 수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수학을 매일 오전 2시간씩 3주에서 5주 동안 집중적으로 배운 다음 다른 과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배웁니다. 외국어와 예술은 매일 조금씩 익혀야 합니다. 전문적인 과목은 예외입니다. 여섯째, 조기 교육으로서의 외국어 교육. 슈타이너는 모국어는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모방 능력은 8세부터 9세까지 지속됩니다. 모방의 원리를 활용하여 외국어로 그림 그리기, 시와 노래를 가르치면 내면의 음악적, 영혼적 요소까지 모방하게 됩니다. 10세까지는 쓰거나 읽는 시각적 교육보다는 청각적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문법적 구조는 11세 이후에 가르칩니다. 슈타이너는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세계인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교육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교육의 인간주의적 경향은 르네상스 이래 끊임없이 추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본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사람을 목매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지나친 이성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낭만주의적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인간적 삶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과학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비인간화 현상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인간주의 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소의 에밀이 발표된 이래 아동 중심의 교육 사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전원 기숙사 학교와 노작 교육의 이념들은 모두 아동의 입장에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은 듀이, 몬테소리, 리일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21세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주의 교육적 추세는 아동의 인격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 사상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 노작교육, 서머힐 학교, 발도르프 학교, 몬테소리의 교육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교육 관점을 서술하세요. 한 줄 쓰기 과제입니다. 2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